네, 안녕하세요. 이율입니다. 하가의 마지막 그림, 하가의 출세작 등등의 예술 분야 책을 쓴 작가고요. 현재 한겨레 신문 토요판에 이유리의 그림 속 권력을 연재 중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캔버스를 찍고 나온 여자들 책을 내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하게 됐네요. 여성 예술가의 삶과 창작 궤적을 훑으면서 나는 그들이 집안의 천사와 대면한 흔적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로자 보네르는 19세기에 바지를 입고 마시장과 도살장을 오가는 등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을 정면으로 거부한 동물화가다. 그렇게 씩씩한 그녀도 공식 인터뷰에서는 내 마음은 여성적이다 라고 애써 자신을 변호하곤 했다. 1864년부터 1873년까지 거의 매년 살롱전의 작품을 전시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던 베르트 모리조는 어떤가? 늘 자신의 실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괴로워했으며 공식적인 서류에 한 번도 직업을 허가라고 표기하지 않았다. 집안의 천사가 그녀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증거다. 하지만 여성 예술가들은 마냥 주저앉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앞에 호련히 나타나 길을 막고 시시콜콜 참견하는 천사를 죽이고 가부장 사회가 원하는 천사표 여성의 경계 밖으로 용감하게 탈출했다. 학창 시절에 그 유명한 서양 미술가들 이렇게 배운 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명한 여성 예술가들 누가 있을까 이름을 떠올려 봤어요. 피카소, 렘브란트, 자코메티 등등등.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자가 아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왜 이제까지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웠던 위대한 예술가들은 왜 이렇게 약속이 난 듯이 남성일까? 그 많은 여성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기생이었다는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기방의 상품이었던 자가 감히 인간의 얼굴로 활동하다니 남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언론은 악의적인 조롱과 멸시가 담긴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이때 위량은 자화상을 그린다. 평범한 단발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의 그녀.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범하지도 수수하지도 않다. 날렵한 눈썹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성격을 짐작케 하고 쏘아보는 눈빛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하다. 굳게 앙담은 입술에서는 남다른 의지가 엿보인다. 판 위량이라고 중국의 여성 화가예요. 그 사람의 이제 자화상인데요. 판 위량은 한국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는요 최초의 여성 요화가로 중국 최초의 여성 요화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어린 시절이 좀 속대밭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외삼촌이 이렇게 대신 걷어서 키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어린 판이량을 미성년자인 판이량을 기방에 팔아넘긴 거죠. 이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 판짜나라고 하는 남성을 만나게 되면서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이 판짜나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실로 삼으면서 판짜나가 위량을 소실로 삼으면서 구출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소실로서 들었는데 너무 재능이 좀 뛰어난 거죠. 그래서 글도 좀 가르쳐주고 또 그림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림도 이렇게 배우는데 뒷바라지도 해주고 했는데 정말 재능이 분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국비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프랑스로 유학도 가고 또 현지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전람회에서 뭐 수상도 하고 굉장히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자랑스럽게 어떻게 보면 금이 한양식으로 중국에 돌아왔는데 중국 사회는 환영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생 출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냉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그려진 자화상이에요. 결국 위량의 세 번째 개인전 때 일이 터졌다. 전시장에 걸린 위량의 대형 유화, 인력 장사를 교육부 장관이 고가에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전시회장은 난장판이 되었다. 그림은 온통 찢겼고 사방에는 몸 파는 창녀가 나체 화가가 되다 라고 쓴 전단지가 흩어져 있었다. 결국 1937년 위량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프랑스로 떠났다. 다행히 파리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실력만 보았다.
1958년에 열렸던 파리 첫 개인전에서는 내놓은 작품이 모두 팔렸고 중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파리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입성시켰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았던 위량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버티다가 1977년 중국인으로 죽었다. 위량의 유작이 중국에 돌아온 때는 1995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림의 형태로 위량은 비로소 조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무려 58년 만이었다. 여자를 사악한 유혹자 아니면 변덕스럽고 무능한 존재로 생각했던 시대에 여자는 여자를 이끈다는 생소한 주제로 세계 박람회 건물을 벽화로 장식한 작가, 바로 메리 커셋이다. 메리 커셋은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세계 컬럼비안 박람회의 여성 빌딩 벽화를 그려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여성 빌딩은 여성들의 손재주와 기술을 보여준다는 취지의 건물이었다. 사실 커셋은 이미 열매를 따는 여자들을 소재로 유화를 그린 적이 있었다. 1892년작 과일을 따는 젊은 여성이 그것인데 커셋의 멘토이자 동료 화가인 에드가 드가는 작품을 보고 다음과 같이 나를 세워 비난했다. 여자는 이런 작품을 그릴 권리가 없어. 그는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선악과를 따는 이브의 죄를 연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커셋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주제로 박람회 벽을 장식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이렇게 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고 또 보고 배우고 하다 보면 여성들마저도 여성 혐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 여성의 그런 성취와 그런 활동들은 좀 간과되었던 면도 많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또 집안에만 사회생활을 못하고 집안에만 거의 갇혀 지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여성들과의 그런 끈 같은 것도 자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에 등장하는 메리 커셋의 현대 여성이라는 작품이 정말 애정이 가고 좋더라고요. 마침내 1893년 여성 빌딩에 있는 명예의 갤러리 입구 북쪽 팀파눔에 가로 17.5m, 세로 4.5m 크기의 벽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목은 현대 여성.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가수원에 모여든 여자들이 능숙하게 사과를 따고 있다. 그중 한 여인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열매를 딴 후 옆에서 기다리는 여자아이에게 건네고 있다. 이는 커셋이 헤브마이어에게 앞서 설명했듯이 교육과 과학의 결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커셋은 여자가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것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금지된 행위도 유혹적인 이브의 모습도 아니라고 그림을 통해 밝히고 있다. 그 사과가 어떤 거냐면 여성들의 그런 지혜, 그리고 교육, 그리고 과학의 결실을 상징하는 사과예요. 그래서 그 상징물을 따가지고 D세대의 젊은 여성에게 건네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과의 연대를 나타내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사실은 크게 보면요. 제가 이 캔버스를 찍고 나온 여자들 이 책을 쓴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 세대의 여성하고 제가 이렇게 끈이 이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크게 보면 또 연대를 표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넓게 보면 이 책을 읽어주시는 것 자체가 또 그 연대 활동의 그런 활동에 좀 동참하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분들도 과거의 여성들하고 함께 계속 살아왔고 그리고 미래에도 같이 함께 살아갈 동반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남성 독자분들도 이 책을 좀 많이 선택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어요. 나이팅게일의 별명이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망치를 든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료품 보급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망치를 들고 와 군 창고에 자물쇠를 부숴버렸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나이팅게일은 그만큼 과단성 있는 인물이었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언론은 나이팅게일을 한밤중 등불을 든 자애로운 천사로만 그려낸다.
과격할 만큼 결단력 있는 여성은 가부장제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나이팅게일은 가정 내 울타리에 천사처럼 얌전히 있으라는 가족과 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갈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일 없이 해안가에 서 있느니 차라리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길에서 10번이라도 파도에 휩쓸려 죽겠다. 캔버스를 찍고 나온 여자들에 등장하는 여성 예술가들이 나이팅게일의 말을 들었더라면 1000번 만번 동감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 주먹을 쥔 채 파도 앞에 홀로 선 듯한 이 마음이 독자들에게 많이 가닿았으면 좋겠다.